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100만 명 이상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10년간 뉴저지와 맨하튼 간 통근 대란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번 6월 28일 예비선거에서 뉴욕주 하원의원 6선에 도전하는 론 김 의원이 본사를 방문해 한인 커뮤니티의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어제 브루클린 지하철에서 한 30대 남성 승객의 옷이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뉴욕 조용서관이 오는 22일 퀸스 지역 순회 영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순회 영사는 KCS 뉴욕 한인 봉사센터를 통한 사전 예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뉴저지주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재산세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20억 달러 규모의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100만 명 이상의 주택 소유자들에게 연간 최대 1,500달러가량의 재산세를 절감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소식 전자인 기자가 전합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지난 3월 9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인 앵커를 제안한 바 있는데 3개월여 만에 프로그램 예산 규모를 20억 달러로 2배 이상 늘리고 수혜 규모 역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억 달러 규모의 앵커 프로그램이 주의회에서 통과되면 최소 100만 명 이상의 주택 소유자들에게 연간 최대 1,500달러가량의 재산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앵커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연소득 15만 달러 미만인 주택 소유주들에게 연 1,500달러의 재산세 감면 혜택이 돌아가며 주정부 추산 해당 소득 구간 주민들은 87만 명가량으로 추산됩니다. 연소득이 15만 달러에서 25만 달러 사이인 29만 명가량의 주택 소유주들은 연 1,000달러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한 연소득 15만 달러 이하의 세입자 90만 명에게는 렌트 지원금으로 연 450달러가 책정됐습니다. 매년 1,500달러의 재산세 감면을 받는다면 연간 재산세 수준은 7,800달러 수준까지 낮아질 전망입니다. 머피 주지사는 소수 고소득자들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는 세제 감면보다 중산층 주민들에게까지 세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이를 장기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다수석을 점하고 있는 상하원 의회 측은 머피 주지사의 이번 세금 감면 제안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주정부 세수 흑자 규모가 78억 달러에 달하면서 이 같은 세금 감면 혜택 확대가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화당 측은 세수 흑자는 과도한 세금 징수에 의한 것이라며 앵커 프로그램은 정부의 거대한 속임수라고 비판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뉴욕시 일대 직장인들이 재택근무를 병행한다 해도 앞으로 10년간 뉴저지 맨하튼 통근 대란은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전상희 기자입니다. 뉴욕타임즈는 비영리기관 지역계획협회가 발표한 게이트웨이와 포스트 코로나19 경제 보고서를 인용해 팬데믹으로 인한 통근 및 재택근무에 대한 인식이 변했더라도 앞으로 10년 동안 뉴저지주에서 허드슨강을 건너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통근자가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게이트웨이 프로젝트 가운데 주요 계획 중 하나인 허드슨 터널이 완공될 것으로 예상되는 2030년 초 뉴욕시 일원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회복돼 최소 30만, 최대 60만 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따라 2030년에 직장인들의 재택근무가 일주일에 한 번 수준으로 고정되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해 통근하는 직장인 수는 4만 6천 명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팬데믹 이전 2019년 기준 뉴저지주에서 맨하튼으로 향하는 대중교통 이용객은 일일 평균 40만 명에 달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객뿐만 아니라 출퇴근에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도 늘어 통근 대란은 더욱 심해질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총 1,010만 대의 차량이 뉴저지에서 맨하튼으로 향하는 교량이나 터널을 건넜는데 이는 팬데믹 전인 2019년 4월과 같은 수치입니다. 항만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2월 이후부터 뉴저지주에서 맨하튼으로 향하는 교량 터널 이용 차량이 팬데믹 전인 2019년 이전으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보고서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 문화가 정착되면서 대규모 인프라 개발에 의문을 제기하는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한다고 전했습니다. 총 123억 달러 규모의 허드슨 리버 하저 터널 개발 계획인 게이트웨이 프로젝트는 2개의 신규 터널과 현 허드슨강 철도 터널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주는 올해 선거구 재조정안 문제로 2번의 예비선거를 치릅니다. 먼저 오는 28일 치러지는 예비선거에서는 연방상원의원과 주지사, 부지사, 검찰총장, 감사원장, 그리고 주 하원의원 선거가 치러지는데요. 뉴욕주의 유일한 한인 하원 의원 론김 의원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김 의원님께서는 이번에 무려 6선에 도전하시죠. 정말 뉴욕뿐만 아니라 모든 미주 한인들의 자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선거 준비와 일정은 어떻게 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2년마다 지금 나오는데 지금 10년 동안 지금 자리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2년 전에도 중국 커뮤니티에서 후보가 나왔고 이번에도 예비선거가 또 중국 커뮤니티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지키고 있는 지역이 플러싱 지역인데 플러싱에서 안 그래도 한인 투표보다 중국 투표가 많고 그 다운타운 플러싱에는 중국 조직들이 여기는 중국 이건 자리다. 그런 그 느낀 분들이 조금 생겼습니다. 뭐 중국 사람이 다 그렇지 않지만은 그런 조직이 있으니까 이런 새로운 후보를 뒤에서 조용히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한인 유권자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저를 찍어주고 투표하는 게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한인 커뮤니티만 아니고 우리 타민족 다 그리고 중국 커뮤니티 다 합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10년 동안 열심히 이 뉴욕 플러싱 지역만 아니고 뉴욕 전체를 열심히 도와주는 일을 기억하면서 아직은 일 안 끝난 게 남아있는 거를 할 수 있게 저를 얼버니한테 다시 보내주는 메시지를 지금 열심히 지금 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의원님의 5선 의정 활동 중 정책을 발의하신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뉴욕에서 지금 코비드 안에서 그 옛날 former governor 주지사가 코모가 제일 중요할 때 우리의 병원하고 nursing home residents right를 뺐습니다. 우리가 뭐가 나빠도 수도 못하고 우리가 리포트도 못하고 그런 라이트를 빼버렸습니다. 그 라이트를 저가 다시 만들어가지고 다시 리스토어 하면서 코모랑 그때 붙으면서 그런 법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누구나 상처를 받으면은 이 너싱홈 아니면 병원에서 이렇게 수술을 할 수 있는 다시 할 수 있는 라이트를 줬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렇게 중요할 때 코비드한테 어디를 가나 상처를 안 받을 수 있게 우리가 사람들 지켜주는데 그런 거를 라이트를 빼면은 많은 분들이 상처를 주면서 가만히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이제 accountability 운명을 없으니까 나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못하게 이제 막았습니다. 네, 그러면 코로나 팬데믹 동안에도 많은 활동이랑 도움을 주셨는데 한인 커뮤니티에 특히 뭐 다른 활동 하신 게 있나요? 한인 커뮤니티 위해서요? 네, 첫 번째는 우리 어른들 많은 그 시니어스를 많이 도와줬죠. 그 두 번째는 우리 스몰 비즈니스들이 많이 상처 받는 거를 열심히 뒤에서 지켜주면서 도와주고 있었죠. 이번에 김치날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 레졸루션은 이제 11월 달에 김치날로 뉴욕 스테이트에서 다른 스테이트처럼 같이 만든 이유가 우리 한국 사람들만 아니고 우리 동양인들 얼마나 지금 그 코로나하고 했을 때 헤이크라임하고 많이 당했잖아요. 이럴 때 우리의 문화가 우리 동양인 음식들만 아니고 우리의 미국 음식이다. 이 김치도 한국 김치만 아니고 이거는 미국 김치다. 그런 거를 브리지를 만들어주는 게 이렇게 이민자로 학교 와가지고 어렸을 때 생길 때 얼마나 창피해놨습니까? 김치 냄새 이게 뭐냐. 근데 지금은 어딜 가나 프라우드하게 어딜 가서 김치 먹어도 오늘 아무것도 지금 느낌이 없습니다. 그런 프라이드가
이렇게 한인 커뮤니티에 있다는 게 너무 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진짜 큰 역할을 하셨네요. 그 이번 김진아 재정도 론킴 의원님이 직접 발의하셨고 시도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의원님들랑 이제 같이 따랐고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커뮤니티를 위해서 많은 활동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래도 그럼 의원님 사무실에 한인들의 민원 요청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민원들이 들어오는지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해결해 주는지 좀 들어볼까요? 네, 우선 우리 오피스에서 일하는 보좌관, 우리 한인 보좌관 지훈 씨처럼 열심히 하는 분들이 저에서 같이 있으니까 많은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인점들이 코로나 때 계속 제일 큰 문제들이 뭐냐면 하우징, 우리 노인 아파트들이 제일 많이 지금 필요하고 문제가 크게 10년 동안 지금 넘버원 이슈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어떤 분들은 5년, 6년, 10년 동안 기다리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아무리 지금 빨리 지우고 싶어도 우리 지금 안 지우고 있는 게 우리 어른들한테 제일 지금 스트레스가 많이 쌓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의원님께서는 아무래도 5선이라는 긴 정치 생활을 해 오셨는데 그동안 정치적 어려움이나 한계 같은 것을 좀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이번에 1년 전에 우리 옛날 그 포멀 거버너 주지사 코모랑 컴퓨터 생겨가지고 이렇게 싸움이 생겼을 때 유명하죠. 그때가 많이 어려웠죠. 우리 식구한테도 어려웠었고 민주당 파티에서도 많은 미움을 그때 받았죠. 첫 번째는. 근데 우리가 이겼지만은 그 민주당 속의 조직 안에서 같이 안 놀면은 같이 안 도와주고 하면은 그런 그 임팩트, 나쁜 임팩트가 있긴 있죠. 그래서 이를 봐가지고 내가 지금 이 정도 10년 했으면은 뭐 연번 하원, 사원 계속 올라갈 수, 민주당에서 잘 지켜주면 올라갈 수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코모랑 붙은 싸움이 되니까 이 사람은 우리 말도 잘 안 듣고 있는 무슨 트러블메이커다. 그런 게 임팩트가 있지만은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정치한 게 아니었죠. 우리 커뮤니티에서 어른들이 돌아가시고 있고 우리의 커뮤니티에서 무시당하고 있는데 코모가 2년 동안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거를 똑바로 잡아놓은 게 잡고 트루트를 주는 사람들한테 주는 게 제일 우리 민주주의에서 중요하고 우리 한인 프라이드가 더 생길 수 있다. 그런 일 때문에 스트레스 했지만은 지금은 더 임팩트가 좋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6선 공약은 어떻게 되시나요? 네,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우리 그 무서움이 많이 고양이 커뮤니티들이 이민자들이 무서움이 많이 있습니다. 뉴욕시티 플러싱 같은 데는 우리 노인 어른들은 서베이 타는 것도 싫어하고 학생들도 밤에 늦게 다니는 것도 무서움이 많이 생겼고 헤이 크라임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우리가 미디어를 보고 소시미를 보고 언제나 지금 동양인들이 당하고 있는 걸 보는 그런 거를 지금 빨리 잡아야 되고 첫 번째는 우리 어른들 제일 그 타겟가 심할 수 있는 분들을 잘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을 지금 하려고 주지사 오피스랑 계속 지금 말하면서 새로운 법들도 만들고 새로운 리소스를 지금 잡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에이전 헤이 크라임 신고들이 너무 많아지고 계속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번 질문은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론킴 의원님의 자려온 배경이나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한인 우리 프라이드가 있는 게 제가 생각하는 1.5세로 많은 생각이 있죠. 왜냐하면 정치인으로 코리안 아이덴티티가 뭐냐. 근데 제가 생각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게 끈기가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젊은 친구들이 이 끈기라는 게 뭔지는 아직 모르는 사람 2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우리가 브리지를 만들어주고 우리 1세들 보면은 얼마나 역사로서 한국에서 고생하면서 가난한 나라에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역사 보면 얼마나 어려울 때 포기를 안 하고 끈기가 있는 그런 피가 있는 한국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게 미국에 와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그런 걸 안 잊어먹고 뭘 하냐 정치를 하나 법을 하나 의사를 하나 어디 가서 일하나 그 끈기가 있다는 게 우리 한인 피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가족에 대한 얘기 좀 해줄 수 있나요? 네, 저는 가족도 아주 바쁘죠. 제가 딸이 지금 7살, 5살, 3살 있습니다. 우리 와이프랑 이렇게 바쁘지만은 우리 젊은 이런 시간들이
많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네. 아무리 바빠도 우리 식구들한테는 시간을 줘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정말 화목한 가정이네요. 좋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의원님의 목표 또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신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지금 이제 10년 동안 이 하원에서 일을 했지만은 아직은 안 끝난 일이 몇 가지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원에서 일을 멋지게 끝난 다음에는 다음 큰 자리도 꿈을 갖고 있고 뉴욕 스테이트와이드 더 큰 자리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꼭 정치로 하고 싶은 꿈도 있지만은 정치에서 내가 정치인으로 끝까지 하고 싶은 거는 목적은 아니고 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은 한 번 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어제 브루클린의 한 지하철 승강장에서 열차 문에 옷이 낀 한 30대 남성이 끌려가다가 선로로 떨어졌고 뒤에 오는 열차에 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김문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자정이 다 된 시간 브루클린 미드우드역 승강장 열차 사이 옷이 끼인 남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7세 마커스 브라이언트로 밝혀진 사망자는 당시 해당 역에서 하차하려고 했지만 열차와 승강장 사이 옷이 끼었고 열차가 다시 출발할 때까지 끼인 옷을 빼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플랫폼을 가로질러 빠르게 끌려가다 선로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선로 위에 왜 오랫동안 있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는 3분 뒤 도착한 큐트레인 열차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언론과 경찰 당국은 앞서 남성의 옷이 열차 문에 끼어 발생한 사고라고 발표했지만 잠시 뒤 뉴욕시 교통국이 감시 카메라를 판독한 결과 열차 문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그의 발이나 바지가 지하철과 승강장 사이에 낀 것으로 생각된다며 계속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망한 브라이언트가 플랫폼에서 끌려가는 동안 비명을 질렀으며 팔다리가 절단되는 등의 끔찍한 부상을 입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Sometimes I think the conductor does not wait and enough for everybody to get in, and I think it should be considered with MTA that you should wait, actually look, make sure everybody's inside. Safety. 경찰은 남성을 끌고 간 열차 기장이 출발하기 전 창밖으로 머리를 내밀어 약 75피트의 가시거리를 좌우로 체크하는 등의 절차를 따랐는지 여부도 파악 중에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 조영서관이 6월 22일 퀸스 지역 순회 영사를 실시합니다. 민원 처리를 위해서는 뉴욕 한인 봉사센터를 통한 사전 예약이 꼭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 전상희 기자가 전합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뉴욕 한인 봉사센터 KCS와 함께 오는 22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퀸즈 지역 순회 영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순회 영사를 통한 민원 처리를 위해서는 KCS를 통한 사전 예약이 필요하며 방문 전에 영사관 홈페이지를 참조해 각 민원별 구비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순회 영사 실시 당일 국적 안내 데스크와 한국 세무 업무 안내 데스크도 별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해당 업무에 대해 안내가 필요할 경우 역시 KCS를 통한 별도 예약이 필요합니다. 업무 내용은 여권 발급 신청, 공증 등 영사 확인,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 등록, 가족 기본, 혼인관계 증명서 등 가족관계 등록 사항별 증명서 발급, 국외 여행 허가 등의 병역 업무, 국적 상실, 이탈 등의 국적 관련 업무, 재외 국민 등록과 발급, 사증 발급 신청, 운전면허 갱신, 범죄 경력 관련 업무, 출입국 사실과 여권 발급 기록, 여권 사본 증명서 발급 등입니다. 기본 공통 준비 서류는 유효한 여권 원본과 사본, 현금 수수료이며 업무별 필요 서류는 영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 영사관 측은 처리된 서류가 발송되는데 문제가 없도록 본인이 필요한 우표를 충분히 준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전자여권은 직접 순회 영사 장소를 방문해 지문 채취 등 본인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뉴욕 영사관은 순회 영사에서 접수된 신청 서류의 경우 접수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시 주택 문제 개선 종합대책인 하우징 아워 네이버스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투입되는 예산 규모는 2022-2023 회계년도 예산 중 50억 달러를 포함해 총 220억 달러 정도입니다.
내용은 뉴욕시 역사상 최대 규모 예산을 투입해 서민주택의 신규 공급과 수리를 확대하고 입주 시기를 당기기로 했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15,000가구의 서민주택이 완공될 예정인데 이는 예정보다 2년 앞당겨지는 것입니다. 또 서민주택의 편의시설 접근성을 강화하고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요구사항을 반영합니다. 또 주택 정부 지원 신청 시 관료주의를 철폐하고 가능한 절차는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등 불필요한 서류 작업을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노숙자를 위한 쉘터와 지원 서비스를 개선하고 쉘터에 입주한 노숙자들에게는 영구 주택 이주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20일 월요일은 지난해 연방 공휴일로 지정된 노예 해방 기념일 준틴스의 대체 휴일로 한인은행을 포함한 은행과 우체국 등 연방 관공서가 일제히 쉽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와 나스닥을 포함한 금융시장도 휴장합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 역시 준틴스를 맞아 20일 휴무합니다. 6월과 19일을 합해 흔히 준틴스라 불리는 이날은 미국 땅에 있던 마지막 흑인 노예가 해방된 날입니다. 1963년 1월 1일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선언했지만 2년이 경과한 1865년 6월 19일 남부 연합군 소속 텍사스주가 마지막으로 노예 해방을 선포한 준틴스가 실질적인 노예 해방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준틴스는 텍사스주가 1980년 처음으로 유급 휴일로 지정했으며 현재는 미국 대부분의 주들이 공휴일이나 기념일로 지정해 매년 기념식을 열고 있습니다. 뉴욕시 공원국은 인명구조요원 부족으로 야외 시립 수영장에서 운영하는 각종 수용 프로그램을 올 여름에는 개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야외 수영장은 그대로 운영되며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리고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가 운영하는 수영장은 오는 28일 오픈 예정입니다. 통상 여름 시즌을 위해 인명구조 요원들을 고용하기 위해 뉴욕시는 4월과 5월쯤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커버할 수 있는 훈련을 하고 승인 절차를 밟지만 올해는 이 기간 인력 확보 자체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푸드 스탬프 등 복지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았을 경우 영주권 취득에 제한을 두는 이른바 공적 부조 규정이 완전 퇴출당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했던 공적 부조 규정을 재추진하기 위해 공화당이 이끄는 14개 주 정부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행정명령을 통해 공적 부조 규정을 취소했지만 텍사스, 애리조나 등 공화당이 주도하는 14개 주정부가 지난해 11월 바이든 행정명령이 합법적이지 않다며 재검토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토안보부가 공지한 공적 부조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메디케이드, 푸드 스탬프, 팬데믹 관련 지원을 받은 기록은 영주권 발급 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합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자료입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입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